칼에 찔려 사망한 판사 강빛나. 그녀는 거짓 지옥으로 갔어야 했지만 지옥의 죄인 분류 시스템 오류로 살인 지옥으로 가 재판을 받게 된다. 살인 지옥의 재판관은 유스티티아였는데 그녀는 명단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보조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빛나의 말도 무시한 채 판결을 내린다. 낙인을 찍어 게헨나로 보내기. 마음대로 판결을 내린 뒤 잘못된 판결로 곧장 총책임자 바일에게 혼나게 되는데 유스티티아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단 잘못 분류한 멍청이들을 탓했고 바일은 반성 없는 유스티티아에게 처벌을 내린다. 1년간 강빛나의 몸에 들어가 살인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 10명을 심판해 지옥으로 보내란 것. 그렇게 억지로 빛나의 몸에 들어간 유스티티아는 판사로 활동을 시작했고 전례 없는 판사의 모습을 갖춘다. 재판 중에 콜라를 마시며 과잉 진압으로 기소당한 형사 한다운에게 무죄를 선고해준 것. 이유와 어찌됐든 억울한 다운은 빛나에게 은혜를 갚겠다며 고마워했다. 한편 유스티티아의 목적은 10명을 심판하는 것이었기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인 차민정에게 접근해 문정준에 대해 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보복을 두려워하며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소극적이었다. 처벌이 약한 것을 알기에 문정준은 재판장에서 반성하는 척을 하고 나오는 길엔 죄송하다 인사하면서도 민정이는 잘 있냐고 부모님을 위협했다. 그 모습을 목격한 다운은 따로 빛나를 찾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 부탁했고 빛나는 문정준에 대해 듣기 위해 피해자 차민정의 부모님을 찾아간다. 물론 차민정을 돕기보단 자신의 형벌을 줄이기 위해 문정준이 풀려난 뒤 보복을 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 후 빛나는 문정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차민정의 부모님 마음을 무너지게 했다. 그리고 문정준이 보복을 위해 움직이길 기다린다. 역시나 망치를 들고 차민정을 찾은 문정준. 그는 또 그녀를 때리며 신고하거나 집으로 도망가거나 하면 민정의 부모님을 죽일 거라 협박했고 겁에 질린 빛나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 죽었네?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죽음으로 내몬 것이니 살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가? 어쨌든 상황을 지켜보던 빛나는 직접 문정준을 응징하러 찾아간다. 문정준의 협박에 몰려 민정의 목을 매단 걸 보고 응징하러 찾아간 빛나. 심판하기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다운이 체포하러 나타나며 빛나의 계획은 실패한다. 빛나를 방해한 것으로 모자라 다운은 늦지 않게 출동해 민정을 살려놓았었고 더 나아가 정준을 구속해야 한다 주장한다. 그러던 중 들려온 문정준의 사망 소식. 어떻게 된 건가 하니 역시 반성의 기미가 없던 그에게 유스티티아의 판결이 내려진 것. 차민정인 척 연락해 그를 꿰어낸 빛나는 역지사지로 그가 민정이 겪었던 고통을 배로 느끼게 해준다. 넌 절대로 나한테서 못 벗어나. 죽을 때까지. 극한의 상황에 몰리자 민정이 그랬던 것처럼 목을 매달고자 한 정준은 그제서야 빛나가 만든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반성하는 태도 없이 빛나를 죽이고 민정 그리고 부모님까지 죽이겠다며 달려들어 빛나가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유스티티아의 기준에선 진짜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몰아간 그것도 살인이라 일단 개패듯이 패놓은 후 바일이 내린 형벌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질문해 정준이 답하게 해 게헨나로 보내버린다. 이후 문정준이 시신으로 발견되는데 이마에 찍힌 낙인으로 나중에 빛나가 연쇄살인범으로 쫓기게 될지도. 그리고 다운은 이마의 낙인을 의심하며 게헨나가 고대 그리스어로 지옥이란 것까지 알아낸다. 한편 빛나는 표적으로 삼을 살인자들을 더 쉽게 색출해내기 위해 형사인 다운에게 접근한다. 아직 검거하지 못한 살인자가 있는지 물어도 쉽게 답해주지 않던 다운은 술이 들어가자 취중진담으로 자신이 칼로 3명을 죽인 살인자라고 털어놓는데 어떻게 사람을 셋이나 죽이고 경찰이 돼요? 그땐 어렸거든요. 처음엔 장난으로 받아들였던 빛나였지만 너무 진지한 다운에 점점 믿기 시작한다. 그래서 유가족에 대해 묻는데 유가족이 빛나의 옆에 있다고 답하는 다운. 지금 판사님 옆에 있잖아요. 무슨 사연인진 몰라도 다운은 자신의 가족을 죽게 만든 모양이었다. 다음날 빛나는 다운을 표적 삼아 그를 응징해 지옥으로 보내려 하는데 성급하게 판결하다가 지금 형벌을 받고 있으면서 또 성급하게 판결해버린 유스티티아였다. 곧 또 바일에게 혼날 예정. 다운의 사연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고 죄책감에 스스로 살인자라 칭한 게 아닐런지 1999년 5월 8일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만들어 집에 돌아가던 다운은 살해 현장을 목격했었다. 하지만 어린아이였기에 그 충격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부모님을 억울하게 보내게 되어 죄인 모드였던 듯하다. 그의 자세한 사연을 모르는 유스티티아는 살인자라는 말만 믿고 재판을 시작하는데 칼에 찔린 다운은 어릴 적을 잠깐 회상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다운을 지옥으로 보내려던 유스티티아. 그 순간 바일이 나타나 저자는 죄인이 아니라 말하며 잘못된 심판의 대가로 심판해야 할 죄인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다. 처벌에 불복하면 죽일 것이다. 잘못된 심판으로 다운은 되살아나고 자신의 눈앞에서 칼에 찔린 상처가 사라지는 걸 본 다운은 빛나를 경찰서로 데려갔지만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다운의 말을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못했다. 그래서 병원을 찾은 다운은 지나치게 건강하다며 스트레스성 망상일 거란 답만 듣는다. 그 후 빛나는 어차피 말해봤자 아무도 다운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테니 악마라 밝혔다. 그리고 자신이 죽였던 거 맞다며 그래도 죽였니 뭐니 얘기하고 다니지 마라 경고한다. 한편 배자영은 남편이 사고로 죽고 시어머니가 아들을 데려가 돌려주지 않은 탓에 고소를 하여 빛나가 그 재판을 맡게 된다. 상황을 봤을 땐 그냥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의 횡포일 거란 생각에 빛나는 가벼이 넘어갈 사건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자영은 친모가 아닌 새엄마이며 전남편도 갑자기 죽는 바람에 보험금을 받았었다는 것. 이에 빛나는 눈을 번뜩였다. 지금은 의심이 가는 게
있다면 파봐야 한다며 자영을 만나기로 한다. 그 와중에 겁도 없이 확성기를 들고 법원을 찾아와 빛나를 부르는 다운. 형사님 목숨 여러 개예요? 한 개인데 리필이 되더라고요. 다운은 자신에게 왜 그랬던 것인지 알아볼 기회를 달라며 일주일만 만나달라 한다. 당장 꺼져요. 내 인내심은 리필이 안 되니까. 제가 낳지 않았지만 지호 제 아들이에요. 자영을 만나 전남편 보험금도 그렇고 보험 사기를 의심하는 것을 드러내는 빛나. 하지만 자영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시어머니가 남편이 5살 때 버리고 도망쳤다가 30년 만에 돌아와 계속 돈을 요구했었다며 이젠 손자이 보험금까지 욕심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와중에 또 빛나를 쫓아온 다운. 빛나는 못 참는다며 목을 움켜잡았지만 이전보다 힘 조절을 해 현재 자신이 죽일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들켜버린다. 나 못 죽이죠? 살짝 의심은 했었지만 자신의 안전이 조금은 보장되었다 생각하니 더 따라붙는 다운. 다운은 이전과 달리 자신이 원하는 걸 알아내기 위해 이용 가치를 증명하겠다며 묻지 않은 배자영의 정보를 털어놓았다. 빛나는 시어머니 쪽도 만나보기로 하고 이번엔 다운이 따라붙지 못하도록 새벽 5시에 나서지만 그럴 걸 예상했는지 밤새 기다렸단 다운. 나 진지하게 묻는 건데 형사님 미친놈이에요? 어쩔 수 없이 기사로 부려서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고 장롱에 손자를 숨겨 아동학대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지호의 말은 달랐다. 자영이 베개놀이를 핑계로 자신의 얼굴을 베개로 누르며 괴롭혀왔고 아빠가 죽던 그날도 고의적 사고여며 안전벨트에 본드칠을 해 아빠가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막았었다 한다. 지호의 진술이 더해졌지만 어릴 적 자신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았던 형사들의 기억에 다운은 조금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유일한 증거가 어린아이의 진술이라면 근데 그 애가 조사를 받을 때마다 진술을 번복한다면 그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내가 믿어요. 왜? 어리니까. 어린애들은 제멋대로 일지언정 교활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난 아이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어요. 그게 한다운일지라도. 어릴 적 부모님의 죽음을 마주한 다운이 듣고 싶었고 다운에게 필요했던 어른은 유스티티아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빛나는 시어머니를 집행유예로 판결해줬고 현재 지호의 보호자가 배자영으로 되어 있기에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면 꼭 협의를 하라 한다. 하지만 감정이 좋을 리 없는 시어머니는 지호를 지키기 위해 막무가내 방식을 취하고 자영은 약이 든 음료를 몰래 먹여 지호를 빼냈다. 그리고 이번엔 잠수놀이를 하자며 다른 방식으로 학대를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또 죽었다라고 하는 빛나. 그녀의 죽었다는 말은 실제 죽음이 아닌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상황도 포함인 듯했다. 이제 유스티티아가 응징할 차례. 나쁜 어른은 벌 받아야 돼. 할머니도 아빠처럼 죽었으면 좋겠어. 모르는 할머니를 시켜 지호에게 음료를 주고 수면제가 든 음료를 할머니에게 먹이게 만들어 정신을 잃은 사이 지호를 서울로 데려간 배자영. 자영은 할머니의 목숨을 인질로 어린 지호를 무섭게 협박하는 아주 악질인 여자였다. 지호도 죽이려 했었는데 빛나의 명을 받은 만도의 연락으로 잠시 자영의 계획을 막는다.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다 하니 사색이 되어 바로 부름에 응한 자영. 나쁜 어른은 벌 받아야 돼. 빛나는 배자영을 심판하기 위해 칼을 꺼내들었지만 그 전에 몇 배의 고통을 주는 것이 먼저. 역시나 자영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뻔뻔함에 싸대기를 몇 대 맞고 시작됐다. 남편 유연수가 당했던 것처럼 차에 갇혀 그대로 수장당하기가 그 시작.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오니 고분해진 배자영은 자신이 유연수와 전 남편을 죽인 걸 인정했고 살해 방식까지 낱낱이 털어놓았다. 웃어. 나도 너랑 놀아주고 있잖아. 그런데 지호를 죽이려 한 것과 학대한 것은 인정하지 않자 매맞기 추가. 결국 매 앞에 장사 없다고 배자영은 지호 또한 목욕하다가 물에 빠진 것으로 위장해 죽이려 한 것을 인정했지만 빛나는 전혀 봐줄 생각이 없었기에 심판에 들어갔다. 이후 배자영의 시신은 일부러 다운이 근무하는 경찰서 근방에 버려둔다. 이제 다운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겠다 하자. 그렇게 하면 자신을 의심해 찾아오지 않겠냐. 깊은 뜻이 있었는데 비슷하게 예상적 중 다운은 조사차 빛나를 불러내 혹시 연쇄살인범인지를 의심했다. 배자영이 죽어서 기분 좋죠? 짜릿하고 통쾌하죠? 법으로 처벌받지도 않고 죽어서 분해요. 진실을 파헤칠 수 없게 됐으니까요. 진짜 판사님이 그러신 거 아니죠? 아니겠죠? 증거가 없으니까. 빛나는 자신이 문정준과 배자영을 죽였다면 다운이 되살아났던 것처럼 되살아났지 않겠냐며 재밌다는 듯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다운의 반응이 덤덤해서 재미없고 시시하다며 짜증내는 빛나. 이에 빛나는 계속 자신을 궁금해하고 귀찮게 해달라며 그래야 자신이 재밌다고 해 다운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후 다운은 현장을 탐색하다 평소 빛나가 즐겨 마시던 음료캔을 발견하고 아니라던 빛나를 향한 의심이 피어오른다. 찌그러진 캔 모양이 평소 빛나가 찌그러뜨리던 캔 모양과 흡사했기에 그래서 빛나의 옆집으로 이사를 감행했다. 다시는 만날 일 없을 거라면서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시 궁금해졌거든요. 강빛나 당신이. 빛나는 재밌다는 듯 좋아했지만 두근두근 뛰기 시작한 심장은 이내 빛나가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악마가 인간을 사랑하면 죽는다는데 유스티티아의 멸망 로맨스 시작 징조. 강빛나 한다운에게 양승빈 심판 현장 들켜 빛나를 미행하다. 악마들의 모임에 참석. 일가족 살인 사건이 발생. 빛나의 재판이 시작. 오해 강빛나 심판 현장 들켜. 생각이 바뀌어 자신이 궁금해졌다며 옆집으로 의사 온다운의 회심의 미소를 짓던 빛나. 하지만 곧 알 수 없는 심장 통증에 주저앉는다. 병원으로 향하니 신체적으로는 멀쩡하단 소견이 나왔고 외부 자극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도 있다 한다. 의사는 자극을 피하든가 제거하든가 그것도 안 되면 좋아라고 하는데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빛나를 향해 친근하게 다가가는 다운은 역시 개엔나 도장이 찍힌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빛나를 주시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빛나가 자주 마시던 콜라캔이 발견되었고 습관처럼 찌그러뜨리는 캔이 형태까지 고스란히 닮아 있었으니 말이다. 다오는 계획을 바꿔대놓고 따라붙기보단 몰래 미행을 하는데 하필 악마들이 정모 현장에 난입해 죽을 뻔하기도 한다. 그렇게 둘이 묘한 기싸움을 벌이는 사이 일가족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신고를 한 가장 양승빈은 슬픈 척 울부짖다가 누가 죽였는지 알 것 같다며 자신을 가르쳤고 기괴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제가 아내랑 자식을 왜 죽여요?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억울한 모습을 보인다. 앞서와 다른 모습에 이중인격이 의심되기로 계속되는 신문에도 기억이 안 난다고 서글프게 울던 양승빈은 갑자기 돌변해 초딩 김서율과 친구 구도환의 모습을 오고 가며 다운을 당황케 했다. 쇼인지 다중인격인지 의심되는 상황에 구도환이 된 양승빈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하지만 쇼라고 계속 의심하기엔 인격들이 오고 가며 싸우는 게 너무 실감났다. 그래서 정신감정도 받아보지만 기억상실과 다중인격 장애가 있으니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다음 표적을 찾아 나선 빛나도 양승빈이 엮인 일가족 살인사건을 주목하는데 양승빈의 이름을 거울에 쓰자 유치장에서 오는 모습이 비춰지고 빛나는 예상치 못한 모습에 의아해한다. 그래서 만도는 다중인격인데 심판을 해도 되는지 약간 걱정하기도 심신상실이든 개념상실이든 살인자인 건 변하지 않아. 한편 다우는 양승빈이 쇼하는 걸로 결론을 내린다. 조사 중에 일부러 다른 인격인 둘의 성실을 바꿔서 구서율, 김도환이라고 불렀지만 양승빈이 아무렇지 않게 김서율로 정정한 것. 그러나 그 쇼를 어떻게 밝혀내냐가 문제. 그 와중에 빛나가 반강압적으로 사건 담당 판사를 맡으며 다우는 또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봐 염려한다. 재판이 시작되고 양승빈은 법정에서 더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다중인격 연기를 선보인다. 그래서 빛나는 정밀 정신 감정 의뢰를 하라며 결과가 나온 뒤에 판결을 내리겠다 한다. 치료하러 왔어요. 너 정신 돌아오게 해줄 물리치료. 그리고 그날 밤 직접 응징에 나섰다. 그런데 갑자기 침대 밑에서 손이 나와 빛나의 발목을 붙잡는데 한다운이 왜 거기서 나와? 결정적인 순간 방해하는 다운. 신기가 불편한 빛나. 내 발목을 잡는 거야. 악마는 감정을. 베나토의 다음 표적. 6회 베나토의 표적. 재판 후 양승빈의 다중인격은 탈부착 가능하단 걸 확인한 빛나. 그래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날 밤 찾아가는데 심판하려던 순간을 다운에게 들켜 저지당하고 빛나는 자신의 얼굴을 다운이 제대로 목격하기 전에 다급히 도망쳤다. 아까 양승빈 병원에 침입했던 거 판사님이죠? 이후 빛나에게 대놓고 물어보는 다운. 하지만 얼굴을 마주한 건 아니었기에 빛나는 발뺌한다. 형사에게도 판사에게도 제일 중요한 건 증거예요. 날 체포하고 싶으면 증거 가져와요. 최후 변론에 들어가고 빛나는 자신이 직접 심판해야 하기에 당연히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주려 했는데 갑자기 다운이 난입한다. 양승빈은 살인자입니다. 다운은 양승빈이 아들의 핸드폰을 부순 걸 의심하며 연동된 클라우드를 확인했고 그의 범행을 증명할 증거를 찾아낸 것이었다. 빛나는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하지만 다운은 법정에서 그가 양승빈인 상태에서 가족 모두를 죽이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음성 파일을 틀었다. 다운 때문에 일이 틀어질 상황에 분노한 빛나. 하지만 빛나는 그 상황에 휘둘리기보단 일부러 양승빈이 또 다중인격 연기를 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기어코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양승빈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죄인 심판하려고 판 만들다 판사 명성 와장창. 빛나는 무죄 선고와 함께 치료 감호소 처분 2년을 내렸고 양승빈에게 이동 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 동행하던 한다운은 추돌 사고를 당하고 양승빈을 뺏긴다. 양승빈 지금 어딨어요? 다운은 당연히 빛나를 의심하고 빛나는 그 시각 법원에 있었다며 모른다 해도 다른 악마들을 시켰을 거라며 믿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엔 양승빈을 죽이게 두지 않겠다며 빛나의 집 문 앞에서 진을 치고 감시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빛나가 못 움직이느냐. 창문으로 탈출을 감행했고 다운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연기할 만도를 집에 남겨뒀다. 거짓말하면 나쁜 어른이야. 그리고 본격 심판 시작. 가족도 죽였는데 너 하나 못 죽일까? 조 터질 땐 살려달라고 빌더니 그 고통이 가시자 또 정신 못 차리고 망언을 하는 양승빈. 그래서 빛나는 아들, 딸, 아내를 찌른 횟수를 모두 더해 21번 찌르겠다 한다. 21번 찔리고 죽는지 안 죽는지 보자며 본래 개나 나기는 죽인 뒤에 찍었지만 이번 사건은 유독 더 화가 난다며 나긴을 죽기 전에 찍어 고통을 하나 더 더해줬다. 한편 빛나와 비슷한 임무인 줄 알았던 아롱의 진짜 임무가 밝혀진다. 그는 죄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쓰레기 악마들을 색출해내 처벌을 내리는 게 임무였는데 빛나의 뒤처리를 해주는 악마들에게서 빛나의 판결에 감정이 실린 것 같다는 제보를 받는다. 악마는 감정을 느낄 수 없는데 사실이라면 베나토의 다음 표적은 빛나가 될 예정. 역시 인간들은 소형은 직감. 연쇄살인 마제이 돌아왔다. 다운에게 비밀로 믿을 게 못해. 7회 빛나의 다음 표적.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빌라 주민 중 한 명이 살해될 뻔했는데 이후 피해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범인의 칼이 특이했다며 그려 보이자 소형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왠지 다운의 부모님을 죽인 범인의 무기와 동일한 듯 이 사람은 연쇄살인범이거나 더 나아가 카일룸을 훔친 사탄일지도. 다운은 빛나의 착한 부분도 일부 받기에 빌라 주민들끼리 술을 마신 뒤 취중 진담으로 빛나에게 바라는 걸 말하기도 한다. 강빛나 너 착하게 살면 안 돼. 악마답게 계속 나쁘던가 왜 어쩔 땐 착해가지고 날 헷갈리게 하냐고. 헷갈릴 거 없어. 난 나빠. 아니 착해. 아니었으면 좋겠어. 잡아야 하는데 잡고 싶지가 않다. 다운의 취중 진담에 약간 흔들리는 빛나. 하지만 그의 집에서 증거품으로 수집된 찌그러진 콜라캔을 본 빛나는 왜 자신이 의심받게 된 건지 눈치채고 배신감을 느꼈다. 콜라캔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대충 버린 만도는 바로 응징하기.
만도가 또 사고를 쳤단 소식에 아롱이도 오한말을 들고 달려오고 아롱이가 다운까지 언급하자 빛나는 냅두란다. 건들면 피곤하단 핑계로 가만 놔두라 하니 안 그래도 의심 중이던 아롱이 레이더 발동. 사랑에 빠진 악마는 쓸모가 없다며 만도에게 혹 빛나가 눈물을 보이거든 필히 말하라 명했다. 한편 KO푸드 사장 최원중은 직원들의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 위원장을 따로 부른다. 첫 대면에서부터 강아지 취급하며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를 지키지 않더니 3억을 입금하며 파업 철회하라는 원중. 하지만 위원장은 돈이 아닌 사람답게 일하는 것을 원한다며 돈을 돌려주겠다 한다. 위원장님 화나게 하지 마세요. 제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져본 적이 없어서 인내심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자 뜨거운 물을 끼얹으려는 듯 위협하는 원중. 위원장은 다급히 빠져나가려 했지만 밖엔 그를 납치할 덩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납치된 후 다시 최원중 앞에 던져진 위원장은 망신창이었지만 원중은 그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며 공으로 맞췄다. 고통에 몸부림치는데도 스윙은 멈추지 않았고 그 후 자살로 위장해 위원장을 죽여버린다. 이후 모르는 척했지만 위원장이 마지막 만난 사람이 최원중이란 게 보도되며 조사를 받게 되고 위원장이 그를 만날 때부터 들고 간 녹음기에 상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어 곤란한 상황이 된다. 그래도 일단 모르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돈 있고 빼기는 최원중은 위에서부터 찍어 누르고 그 때문에 사건을 덮으란 지시가 내려온다. 그리고 구멍으로 지목된 판사 빛나가 해당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다. 신문을 해야 할 검사까지 매수되어 그야말로 개판이었던 재판. 빛나는 구멍 취급. 당한 것에 살짝 배알이 꼴린 듯한데 어쩔런지 다운은 형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빛나를 찾아가 도와달라 부탁한다. 날 의심하면서 필요할 때만 날 믿는 척. 인생 편하게 살아서 참 부럽네요. 증거품을 발견한 뒤 차갑게 돌아섰던 빛나였지만 결국 도와달란 다운에게 흔들렸다. 그래서 아직 화장하지 않은 시신과 마주한 빛나는 생전의 기억을 잃고 그는 자살이 아닌 타살이 맞다는 걸 직접 확인한다. 하지만 다운에겐 자살이라고 거짓말했다. 그래야 자신이 최원중을 심판할 때 다운이 방해 안에서 편할 테니. 특이한 모양의 칼 때문에 황천빌라에서 잠복수사에 들어간 소영. 거기서 교인을 맡은 김재화와 김혜화 친자매가 조우한다. 일부러 넣은 신인들 키읔키읔. 여튼 소영은 문제의 칼을 가진 수상한 남자와 마주하고 칼을 겨누는데 너구나. 내가 25년을 기다렸어. 총성이 울리고 빛나와 다운이 갔을 땐 바닥이 피로 흥건해져 있었다. 총을 겨눈 건 소영인데 팔의 예고편에서 나온 혈흔의 주인은 왜 소영인가요? 분명 범인이 보통의 사람은 아닌 게 분명하다. 총성이 울림. 빛나는 처벌할 표정. 최원중은 무죄를 받기 위해 다 죽고 혼자가 된 다운. 빛나의 눈에서 눈물이. 팔에 눈물 보인 빛나. 총성이 울린 뒤 달려간 곳에서 발견된 피. 그곳엔 아무도 없었고 바닥에 흥건하게 뿌려진 피는 소영의 피인 게 확인됐다. 분명 소영이 연쇄살인마 제이에게 총을 겨누고 대치 중에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소영이 실종되고 쭈글거리는 다운에 빛나는 그게 아주 신경 쓰인다. 그래서 김소영의 이름을 써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다 그만둔다. 확인했는데 죽었으면 어찌할 수 없으니 돌아오겠지. 한다운이 돌아온다고 믿고 있으니까. 다운은 본인의 팀장 일이기에 수사에서 배제되어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소영의 남편 형석에게서 일단 맡은 사건에 몰두하란 이 얘기를 들었기에 위원장 사건에 집중한다. 최원중은 자신의 무죄를 받기 위해 위원장에게 도박 혐의를 뒤집어 씌웠고 증인까지 매수하기에 나섰다. 어차피 빛나는 본인이 심판을 다시 할 거였기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고 앞에 일들이 쌓여 욕하는 기사와 욕하는 전화가 빗발친다. 지옥으로 돌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기에 빛나는 괜찮았지만 걸리는 건 다운의 표정뿐이었다. 빛나는 처벌할 표적을 정하기 위해 12명을 죽인 연쇄살인마 제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 중이었는데 유일한 생존자를 찾던 중 그게 한다운이란 걸 알아낸다. 그래서 다운이 빛나가 최원중을 처리하려는 계획을 막으려 할 때 연쇄살인마 제이를 죽이고 싶지 않냐며 다운을 자극했다. 한다운 형사님 날 쫓지 말고 날 도와요. 그럼 내가 그놈 찾아내서 형사님 대신 법 대신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요. 최원중에게 위원장한테 한 짓의 배를 돌려주고 죽인 빛나는 또 한 건 해결했는데 다운에게 덜미를 잡혀버린다. 빛나를 계속 주시하고 있던 그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뒤쫓았었고 현장을 촬영해 증거를 만들었다. 거기다 유황가루를 악마한테 뿌리면 꼼짝 못한다는 만도에게 들은 정보로 빛나를 제압했다. 만도 이시키. 구멍이다 구멍 키읔키읔. 다운이 힘을 못 쓰게 된 빛나를 체포해 데려가려던 찰나 소영을 찾았단 연락이 걸려오고 다운은 빛나를 근처에 묶어두고 그리로 향했다. 그리고 다운을 기다리고 있는 건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린 소영이었다. 25년 전 부모님과 동생이 죽었을 때처럼 소영의 근처엔 제이 표식이 남겨져 있었다. 가족이 다 죽고 혼자가 된 다운에게 당시 출동했던 경찰 소영이 유일한 가족이 되어줬었는데 다운은 새로 맞이한 가족마저 제이 손에 잃게 된 것. 다운은 큰 분노에 휩싸였고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신념을 버리고 빛나를 찾는다. 사람 좀 죽여줘요. 연쇄살인마 제이. 그놈 찾아서 지옥으로 보내줘요. 당신은 악마니까 할 수 있잖아. 아니 나랑 같이 잡아. 보는 순간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게. 안 돼. 그럼 당신도 지옥 가. 내가 그 새끼 죽인 다음에 당신이 나 죽여서 지옥 보내. 그땐 기꺼이 당신 손에 죽어줄 테니까 그 약속 꼭 지켜요. 다음까지 살인마가 되면 형벌 실적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빛나는 웃어 보이는데 돌아서던 순간 심장 통증과 함께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악마는 인간이 아니라서 눈물을 흘릴 수가 없는데 상처받은 다운을 마주한 빛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빼나도 아롱이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유스티티아 빛나 이제 큰일 났다. 연쇄살인마 제이를 향한 복수심. 지옥부터 가야겠죠? 아롱은 변화를 눈치챔. 천사 가브리엘.
처음 뵙겠습니다. 구해 넌 내가 잡는다 제이. 내가 그 새끼 죽인 다음에 당신이 나 죽여서 지옥 보내. 그땐 기꺼이 당신 손에 죽어줄 테니까. 연쇄살인마 제이를 향한 복수심에 멸망 노선을 타기로 결심한 한다운. 그런 다운의 모습에 빛나는 악마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보여 스스로도 당황하지만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넘겼다. 지옥에 가려면 지옥부터 봐야겠죠? 이후 빛나는 영의 시신을 통해 죽기 전이 상황을 엿보고 흠칫 놀라는데 마주한 얼굴이 누구이길래 빛나는 그 사실을 다운에게 숨기는 걸까? 소영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맡은 다운은 도사를 읊던 중 종이를 찍고 살인마를 죽여버리겠다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그 모습을 마주한 빛나가 다시 눈물을 보이게 만들었다. 빗물에 숨긴 채 눈물을 흘렸지만 옆에 있던 아롱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챈 듯했다. 그 와중에 변해버린 악마들을 처단하는 베나토의 표적도 되다니 빛나 고생길 열림. 일상에 복귀했지만 아직 온전히 돌아가지 못한 다운은 자신을 위해 나서주는 빛나의 한편이 뼈 든든하다며 조금씩 의지해 나갔다. 그리고 빛나는 제이를 찾기 위해 과거 사건의 목격자인 다운에게 그때의 상황을 되묻는데 괴로웠을 다운의 사연에 공감되자 빛나는 또다시 눈물을 보였다. 한 번 터져버린 눈물. 이제 시도 때도 없이. 한편 다운에게 빛나를 조심하라 하던 할머니는 천사 가브리엘이란 정체를 빛나에게 드러낸다. 그는 빛나가 처단했던 가해자들로 인해 죽을 뻔한 피해자들을 살리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있었었고 연쇄살인마 제이에게 희생된 피해자인 유족인 다운도 계속 보살펴주고 있었던 것. 그런데 왜 정체를 드러낸 것인가 하니 자신은 선한 자들만 지켜줄 수 있어 다운이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순간부터 자신이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다운이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너뿐이니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 다운이를 이용만 하고 버릴 건지 지킬 건지 선택은 내 몫이다. 국회의원 정재걸의 차남 정선우는 마약에 취해 교통사고를 내 주목을 받게 되고 정재걸은 아들이 가벼운 처분을 받게 하려 빛나에게 맡긴다. 그러면서 앞서 빛나가 보고 놀랐던 소영을 죽인 범인이 정선우였다는 게 밝혀진다. 그리고 소영이 떠난 경찰서엔 새로운 형사 장문재가 합류했었는데 다운과 파트너를 맡았고 다운이 빛나의 범행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상을 지우는 걸 보고도 그는 숨겨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목적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 그는 베나토 아론과 같은 편으로 다운을 감시하기 위해 나타난 또 다른 악마였다. 내 말이 맞았어. 한다운이 다 알면서도 숨겨주고 있더군. 그럼 바일님의 명령대로 한다운을 죽여주십시오. 처음 뵙겠습니다. 장문재 형사입니다. 장문재는 빛나도 찾아가는데 엽게 미소 짓는 거 보면 빛나도 그가 악마란 것을 알지 않을까? 둘의 만남이 성사. 다운을 협박하지 마라 경고. 정선호도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나 늘 궁금했어요. 역습 당해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방심은 금물. 10회 빛나 한다운 죽는 거야? 바엘을 소환해 유스티티아를 방해하는 인간이 있다고 보고를 올린 베나토. 이에 바엘은 인간계로 악마를 하나 더 보내준다. 파이몬은 범인을 잡다가 칼에 맞아 죽어가던 장문재의 몸을 차지했고 다운을 지켜보기 위한 위치로는 형사 장문재가 딱이었다. 다운은 빛나가 찍힌 영상을 삭제하다가 문제에게 들켜 약점이 잡히고 빛나에게 그 사실을 공유한다. 혹시 필요하면 자신이 장문재를 처리하겠다고. 이에 빛나가 자신이 만나보겠다 하고. 그래서 둘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었다. 빛나는 장문재에게 그 일로 다운을 협박하지 마라 경고하고 장문재는 빛나의 말 속에 숨은 마음을 다 눈치챈 듯 웃어 보였다. 바엘님의 명령대로 한다운을 죽여주십시오. 죽여야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빛나는 늘 그래왔듯 정선호도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그리고 이번 일은 그를 제이로 단정짓기보단 좀 더 신중해야겠다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다. 제이가 죽인 사람이 13명이라 자신이 심판해야 할 20명을 다 채우는 것이기에 갈등하는 것도 있고 이번 건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한다. 갑자기 신중해진 빛나의 아롱이는 죽은 경찰이 한다운과의 친분이 깊어서 이러는 거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빛나는 연쇄살인마 제이가 피해자들의 신체를 절단해갔다는 것에 사탄을 의심한다. 지옥에서 도망친 2인자 사탄도 인간계에서 살아가려면 인간의 몸에 들어가야 하고 그 인간이 죽게 되면 사탄도 죽게 되는데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게 필요한 것이 선한 자들의 서로 다른 신체 부위와 보물 카일루민이 말이다. 빛나의 경고에도 빛나의 영상으로 다운을 협박하기 시작한 장문재. 나 늘 궁금했어요.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장문재는 다운이 지운 영상이 자신의 폰에만 있다며 어떻게 하면 이걸 지우고 자신의 입을 막을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 말하라 한다. 파이몬 장문재가 다운을 처리할 계획을 세웠다 하자 베나토 아롱은 유스티티아는 건들면 안 된다고 재차 당부 어린 부탁을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유스티티아님이 다쳐서는 안 됩니다. 한다운 하나만 죽이시는 겁니다. 하지만 알겠다 답하는 파이몬의 속내는 달랐다. 죽여도 좋다. 파이몬 네가 유스티티아를 죽일 수 있다면 말이지. 파이몬과 유스티티아는 바엘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라이벌이자 400년 원수 관계였기에 파이몬이 그녀를 죽일 기회를 놓칠 리 없었던 것. 만도는 파이몬까지 부르면 어쩌냐고 아롱을 나무랐지만 아롱은 바엘이 파이몬을 보낼 것은 예상치 못했다며 자신의 우상인 유스티티아를 망쳐버린 한다운만 처리되면 모든 게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쩌다 보니 지옥에서 온 판사에 김재화, 김혜화, 김승화 자매가 다 출연하는 김승화는 늘 빛나에게 교회 가라고 권하는 명숙의 딸로 특별 출연했다. 친자매가 무녀로 명숙 또한 연쇄살인마 제이로 인해 아들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이었다. 솔직히 불어. 네가 사탄이지? 너 제이 맞지? 피해자의 유족들을 만나 제이를 용서할 수 있는지 확인해본 빛나. 역시 다들 아니었고 빛나는
마지막으로 정선호를 찾아가 사탄인지 확인한다. 하지만 무슨 소리냐며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정선호의 반응에 의아해했다. 빛나가 위험하다고 속여 다운을 꿰어낸 파이몬. 다운은 어차피 그를 없애려고 마음먹었기에 공격을 하는데 파이몬을 이기기란 무리였다. 넌 어차피 강빛나한테 못 이겨. 그래도 빛나가 있으니 든든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구하러 온 빛나. 라이벌이라기엔 파이몬이 유스티티아보다 싸움을 더 못하는 듯 보였다. 악몽에 빠져 헤매거라. 파이몬은 자신의 몸에 칼이 내려붙이기 전 능력을 발휘해 빛나를 환술에 빠뜨리는데 판사님 나 사랑하잖아요. 죽어줘요 제발. 부탁이에요. 빛나는 눈앞에 있는 게 진짜 한다오니 아님을 알면서도 다운의 얼굴 목소리를 마주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흔들렸다. 그래서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역습 당해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 빛나를 일깨우는 목소리. 강빛나. 진짜 한다운이 빛나를 부르자 환술이 풀린 빛나는 정신을 차렸고 다시 파이몬을 응징하러 나선다. 파이몬을 처리했다 생각한 빛나는 다시 쓰러진 다운이 무사한지 달려가 살피고 다운이 무사하자 안도했다. 이제 나만 보고 나만 믿어요. 내가 당신 지킬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다운을 지키겠다 나선. 빛나의 로맨스 더 꽃피우나 했지만 방심은 금물. 아직 죽지 않은 파이몬이 빛나의 뒤를 노렸고 그걸 먼저 발견한 다운이 몸을 돌려 빛나를 감싼 채 대신 찔린다. 그 손길에 또 흔들리는 아버님 아드님을 제게 주십시오. 예상치 못한 선택에 제거는 웃으며 다운이 대신 몸 걱정을 해준다. 살인자 정선호. 시비를 그깟 한 다운이 뭐라고. 그래도 유스티티아와 일각을 다투던 악마라고 한 방에 죽지 않아 뒤를 노린 파이몬. 빛나가 기습당할 뻔한 순간을 먼저 목격한 다운은 몸을 돌려 빛나를 보호하는데 파이몬의 칼은 다운을 찌르지 못했다. 유스티티아를 존경하던 베나토가 파이몬이 그녀를 해치지 못하게 덮쳐서 막았고 빛나는 파이몬을 게헨나로 제대로 보낸다. 다운은 빛나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으며 걱정하고 빛나는 그 손길에 또 흔들리는 저는 베나토예요. 배신자를 색출해내는 게 제 임무고요. 베나토인 거 이해해. 날 속인 것도 이해해. 근데 한다운을 건드려서 위험하게 한 건 용서 못해. 아롱이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 하고 파이몬이 나타난 내막을 알게 된 빛나는 상황을 이해했지만 다운이 다친 것만은 참작해주지 못했다. 그깟 한다운이 뭐라고. 선배님은요 결국 한다운 때문에 죽게 되실 거예요. 이후 바일은 직접 심판하러 나선다. 유스티티아가 인간을 사랑하면서 악마의 금기를 어기고 파이몬을 죽인 것에 크게 분노했다. 지금부터 악마 유스티티아의 모든 능력을 몰수한다. 능력 몰수는 시작일 뿐이었고 바일은 빛나에게 인간이 되어 속죄하고 있으라며 머지않아 무거운 형벌을 내리겠다고 한다. 빛나는 정선호가 사탄이란 의심을 놓지 못하고 직접 공략하기에 나섰다. 지금은 능력을 잃은 상태라 위험한데도 아버님 아드님을 제게 주십시오. 결혼을 통한 출세와 부귀영화를 원한다며 정치에 나서겠다는 빛나는 파혼한 정태규가 아닌 정선호를 결혼 상대로 지목했다. 예상치 못한 선택에 재걸은 웃으며 빛나가 아직은 쓸모있다는 생각으로 만나보란다. 예비 며느리란 감투를 찬 빛나는 집이 비었을 때를 노려 정선호가 몰래 오가던 밀실을 뒤지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제이에게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신체들을 발견한다. 거기다 움직이는 그림까지 더해지니 사탄이란 의심은 더 확신이 되어갔다. 그때 정선호가 빛나를 급습하고 능력을 잃은 빛나는 속절없이 당하는데 깨어나고 보니 정선호가 빛나를 죽이려 준비 중이었다. 어차피 위험한 마당에 그녀는 작년 12월에 왜 자신을 죽이려 한 거냐 묻고 정선호는 형 정태규가 시킨 거라 털어놓는다. 사실 진짜 빛나가 피습을 당한 것도 갑자기 약혼을 파토낸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인사차 갔던 집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그 속에서 정태규가 다른 여자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영상을 보며 그의 이중성을 알게 된 것. 빛나는 파혼함으로써 그와의 연을 끊으려 했지만 정태규는 자신의 비밀을 덮기 위해 마약으로 정선호를 깨어내 살인을 사주했던 것이었다. 빛나가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걸 알게 된 다운은 구하러 나서고 앞의 사건으로 사이가 틀어진 베나토였지만 유스티티아를 존경하는 마음은 여전히 다운을 도우며 대열에 합류한다. 늦기 전에 구하러 온 다운의 정선호는 급히 도망쳤고 그 상황에 빛나에게도 수학은 있었다. 정선호 제이 아니에요. 사탄도 아니고 정재걸, 정태규 둘 중 하나예요.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도 사탄 잡는 것만 신경 쓰는 빛나의 다운이 대신 몸 걱정을 해준다. 사탄을 찾았습니다. 능력을 복원시켜 주십시오. 그럼 사탄을 잡아서 바치겠습니다. 넌 나의 유일한 후계자다. 날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이후 빛나는 바위를 소환해 거래를 제시하고 거래가 받아들여져 능력을 되찾는다. 본격 사탄 잡기에 나서기 전 살인자 정선호. 심판하기가 사탄 사냥의 신호탄이었다. 굳이 염장을 질러준다. 사탄의 정체가 밝혀진다. 영원히 한다운이 같아. 발악하던 사탄. 판사놀이는 여기까지 하지. 12회 악마 중의 악마는 나야. 나를 죽인 것은 아버지와 형입니다. 정선호는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고 근처에 놓인 유서로 정재걸과 정태규가 나란히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되나? 축하드려요. 알터니가 빠졌잖아요. 곧장 장례 절차가 이뤄지고 빛나는 장례식장에 찾아가 굳이 염장을 질러준다. 한편 국과수 감식 결과 불에 탄 시신이 정선호가 아니란 게 밝혀지고 경찰 내부에선 예상치 못한 결과에 의아해하는데 자수하겠습니다. 그때 정선호가 제2연쇄 살인 사건의 증거를 가지고 자수하겠다며 모습을 드러냈다. 왜 정선호가 살아있는 것인가 하니 4일 전 정선호를 이용해 진짜 제이를 잡겠다는 계획을 세운 빛나가 그를 포섭했기 때문. 엄마를 죽인 놈에게 복수하게 도와주겠다며 빛나가 자수를 종용했지만 쉽게 협조할 리 없던 그에게 빛나는 연락해보라며 형과 아버지는 정선호를 죽이는 선택을 할 거라 한다. 역시 빛나의 예상대로였고 형에게 연락했던
정선호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빛나가 구해냈다. 그래서 자연스레 빛나에게 협조하게 된 것. 차에서 발견된 다른 시신은 10년 전 다른 악마가 처리하고 실종 처리 후 보관했던 다른 범죄자였다. 정선호가 자수한 뒤 연쇄살인의 증거로 손도끼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은 정태규가 먼저 움직인다. 빛나는 나오니 복수할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일부러 정보를 흘린 거였는데 역시나 사탄으로 의심되는 두 놈 중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가서 당장 확인해. 우린 공범인데? 아니 태규야, 그건 내가 저지른 짓이지. 네가 시켰잖아 개새끼야. 난 제안만 했을 뿐 선택은 네가 한 거란다. 이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렴. 11회부터 반말로 대화하며 부자 사이가 아니란 걸 티 팍팍 내더니 드디어 사탄의 정체가 밝혀진다. 젊은 놈 몸에 들어갔을 줄 알았더니 사탄은 정제거리였고 손도끼가 발견되자 손절하려 한다. 그러자 사탄이 황천동에 떨어뜨렸던 카일룸을 진작 찾았다며 협박하는 정태규. 그 때문에 사탄은 흔들리고 카일룸을 주면 전 재산을 넘겨주고 외국으로 도피시켜주겠다 한다. 그래서 정태규는 카일룸을 챙겨 사탄을 찾고 악마가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인간이 사망하면 같이 소멸되지 않나며 같이 챙겨간 총으로 그를 죽여버렸다. 그리고 공항으로 향했는데 카일룸을 내놓으라며 정태규의 다리를 찌르는 승무원. 기괴하게 웃는 모습이 곧 사탄으로 바뀐다. 너 내가 죽였잖아. 죽었지. 내가 만든 환상 속에서 인간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욕망으로 유혹하는 능력이 있던 사탄은 그를 환상 속으로 이끌어내 제대로 속였고 카일룸을 뺏었다. 날 죽이고 싶었구나 태규야. 하지만 정태규를 죽이진 않고 붙잡혀서 감옥에서 썩는 게 더 좋은 벌이라며 웃어 보였다. 정태규의 이름을 써서 카일룸을 갖고 있는 걸 봤던 빛나는 그가 사탄이라 오해했지만 결국엔 정제거리 사탄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곧장 그를 처단하려 하는데 왜 정태규가 제의가 되었는지 아냐며 화제를 돌리는 사탄. 죽은 한다운 부모랑도 관련 있는 일인데 씨알도 안 먹히자 한다운을 걸고 넘어진다. 그래서 발언 기회를 얻지만 별거 없었다. 혼외자였던 정태규가 아비에게 무시당하자 못 견딘 채 살인을 저질러버렸고 그때를 노려 자신이 정제걸 몸을 차지하고 정태규를 제일한 이름으로 살인을 시켜 하수인으로 부렸다는 것. 카일룸 너한테 넘길게. 필요 없어. 너랑 같이 바일님한테 바치기로 했어. 인간의 몸으로 영원히 한다운 곁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 시신은 이미 준비됐어. 영원히 한다운의 곁에 머무를 수 있단 말에. 빛나는 현혹되었었지만 사탄을 처단한다. 바이를 믿지 마라. 악마 중에 악마야. 틀렸어. 악마 중에 악마는 나야. 그 와중에 경고해주는 사탄. 빛나보기보다 짱센케였음. 아니 근데 정제걸 죽었는데 같이 소멸 안 되고 그 몸에서 튀어나와 발악하던 사탄. 빛나는 한 번 더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줬다. 그 사이 정태규는 항구로 도피했었는데 경찰들이 붙잡기 전 빛나가 다운에게 그의 위치를 알려줬고 그의 목숨은 다운에게 달려있었다. 김소영도 자신이 죽였다며 웃어 보이는 정태규. 살인은 정태규가 주로 했었지만 그날은 정선호와 같이 움직였어서 소영을 납치할 수 있었던 것. 다운은 끓어오르는 살인 충동에 휩싸인다. 그때 다운의 정신을 붙드는 빛나의 말. 빛나는 다운이 정태규를 죽이면 악마로서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지옥에 간 다운을 지키고 살려두면 판사로서 자신의 모든 걸 바쳐 죄값을 치르게 할 거라고 선택을 맡겼었다. 그래서 다운은 정태규를 죽이고 싶은 욕구를 가까스로 참아내 그를 재판장에 서게 만든다. 그 재판의 판사는 역시 강빛나. 이제 빛나가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 차렸는데 갑자기 바일이 찾아와 죄를 뿌린다. 판사 놀이는 여기까지 하지. 바일은 마지막 임무로 정태규를 방면하고 즉시 처단하여 지옥에 보내라 했고 임무를 거부하면 빛나가 지옥으로 끌려가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될 거라 경고했다. 재판은 없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인 빛나. 둘 중 하나는 죽을 거란 게 이런 의미였어? 바일이 나타나. 판사 놀이는 그만. 유전무죄라는 건가? 피해자 정태규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눈물 어린 미소를 보였고 죽으면 안 된다 울부짖으며 빛나를 병원으로 13회 정태규 사형. 바일 명령 불복종한 빛나는 소멸 예정. 이제 다운과 약속한 대로 정태규에게 합당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것만 앞둔 빛나. 하지만 재판에 들어가기 직전 바일이 나타나 판사 놀이는 그만하라며 정태규를 풀어주고 처단하여 지옥으로 보내라 한다. 불복하면 죽음. 재판은 없습니다. 이후 빛나는 판정대에 서 재판은 없다 하는데 바일 때문은 아니었고 증인석에 앉기로 했던 정선호가 구치소에서 습격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급소를 찔렸어도 다행히 죽진 않았지만 겁을 잔뜩 먹은 정선호는 증언을 않겠다 한다. 유전무죄라는 건가? 죄인으로 잡혀있으면서도 술 처먹고 있는 정태규 시키 빛나는 풀어주겠다며 그에게 거래를 제안한다. 인간의 몸으로 영원히 살고 싶으니 해왔던 대로 사람을 죽이고 신체 일부를 가져오면 된다고. 정태규는 자신을 풀어줄 만한 판사는 현재 강빛나뿐이기에 거래를 받아들였다. 물론 둘의 거래는 증인이 사라진 현재 빛나가 그를 자극해 범행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용기를 낸 정선호가 증인으로 나선다.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범행들을 증언하지만 그걸 입증할 증거들이 없어 불리했다. 정태규가 정선호 엄마를 굶겨 죽이며 촬영한 캠코더가 발견되면 빼박인데 어디 있는진 모른단 것.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형사들이 나서 살인 과정이 담긴 캠코더 테이프를 찾아냈다. 테이프는 하나가 아니었고 정태규는 그동안 자신이 죽인 살인 영상을 다 남겨놓았었다. 피해자 13명에 대한 증거가 발견된 상황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정태규. 빛나는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하는데 역시 반성하기보단 살인을 즐겼단 걸 부인하지 않겠다. 자신은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다며 그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했다. 판사님 소신대로 판결해요. 나 정말 괜찮아요. 괜찮을 거란 약속 꼭 지켜요. 빛나는 최종 공판을 앞두고 다운을 유가족들을 위한 판결을 내리기 전 다운을 먼저 만난다. 그리고 그 판결로 자신이 죽더라도 다운은 괜찮길 바라며 괜찮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빛나의 사정을 알리 없는 그는 그저 미소를
정태규는 앞선 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김소영을 죽인 죄로만 재판받게 됐지만 빛나는 유가족들을 위한 판결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피해 유가족이 용서하지 않는 죄는 법 또한 용서하지 않는다. 피해자 정태규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빛나와 손을 잡았다 생각한 정태규는 풀려날 거라 생각하다 뒤통수를 시게 맞게 됐다. 빛나는 자신의 판결에 기뻐하는 이들을 보며 덩달아 눈물 어린 미소를 보였고 정선호, 정태규는 나란히 교도소로. 하지만 정선호는 타살 가능성이 다분한 자살로 죽고 정태규는 그걸 빌미로 특별 기율을 신청한다. 빛나에겐 바일이 보낸 악마가 찾아오는데 시간 좀 달라고 부탁했다고 수긍하고 가는 악마 생각보다 유한데 내 삶의 유일한 오점, 유일한 약점 많이 사랑했다 한다운. 나도 사랑해요. 내가 더 많이. 잠깐의 시간을 번 빛나가 다운을 찾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인사를 건넸다. 안녕 한다운. 입맞춤과 인사는 작별 인사였지만 다운은 그게 작별 인사란 걸 알아차리지 못한다. 분노한 아롱이가 빛나 좀 말려보라며 다운을 찾아와 알려주기 전까지 다운은 급히 빛나에게로 향하지만 빛나는 이미 바일이 보낸 악마와 마주하고 있었다. 다운이 도착했을 땐 피투성이가 된 빛나만 홀로. 다운은 죽으면 안 된다 울부짖으며 빛나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심정지를 알리는 기계음이 울려 퍼진다. 빛나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신께서 그녀에게 새 생명을 부여 죽는 고통을 경험한 정태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빛나를 응원. 인간이 되기 위한 임무를 다시 시작한 빛나. 14회 정태규 개엔나행. 빛나는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기회 얻었다.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결국 사망한 빛나. 깨어나길 바라는 다운의 바람이 무색하게 빛나의 몸 위로 하얀 천이 덮여졌다. 다운은 그녀의 죽음을 부정하며 천을 걷어내는데 분명 심장이 멈춰 죽은 빛나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이게 어떻게 된 일? 분명 빛나는 죽은 후 유스티티아로 돌아가 바일의 심판대 앞에 섰었다. 명을 어겨 후계자로서의 자격도 악마로서의 자격도 잃었다며 바일은 유스티티아를 영원히 소멸시키려 했는데 그때 신의 사자라며 가브리엘이 나타나 신께서 그녀에게 새 생명을 부여했다 한다. 빛나가 판결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고 그 선택의 결과로 목숨을 잃은 선한자라 신이 가엾게 여겨 생명을 줬다는 것. 가브리엘은 빛나가 아직 할 일이 남았댔는데 눈을 뜨고 다운을 마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태규가 정선호의 죽음으로 특별 기율을 신청한 뒤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생명을 부여받은 빛나는 악마의 능력으로 곧장 정태규 추적에 나섰다. 앞서 다른 죄인들을 처벌했던 것처럼 일단 좁히고 역지사지의 상황 만들어주기. 지금부터 나의 세계로 널 초대할게. 빛나가 만든 가상세계에서 죽는 고통을 경험한 정태규. 하지만 여럿을 죽이고도 반성조차 안하고 피해자들을 농락한 놈이기에 빛나의 벌은 앞전보다 더 직접적이고 잔인했다. 자신이 죽인 피해자들처럼 신체가 잘리는 고통도 선사했고 여러 번의 죽음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 끝은 사형도 없는 지옥, 게엔나행. 빛나는 정태규의 시신을 모두가 보란듯이 목매달았고 그가 죽인 피해자들의 관을 그 앞에 모셔다 놓았다. 빛나는 정태규를 처벌하며 임무를 완수해 지옥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바일이 원하는 대로 후계자를 잇겠다는 조건으로 부탁을 해 3년의 휴가를 얻게 된다. 난 앞으로 우리가 만든 추억으로 영겁의 세월을 버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3년 동안 행복해줘요. 3년 뒤엔 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 3년간 빛나는 다운과 행복할 예정. 판사놀이는 재밌나? 더 재밌는 게 있는데 휴가 1년을 남겨놓고 갑자기 찾아온 바일. 바일은 자신을 반기지 않는 빛나에게 루시퍼가 1년 동안 죄인 10명을 죽여 지옥으로 보내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했다며 루시퍼의 뜻을 전하는데 빛나는 그렇게 하려면 죄인을 선처해서 풀어주고 죽여야 하기에 억울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상처를 될까 염려한다. 나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믿어요. 분명히 현명한 선택을 할 거니까. 그래서 다운에게 의견을 묻는데 다운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빛나를 응원했다. 그래서 인간이 되기 위한 임무를 다시 시작한 빛나. 시즌이 정보는 아직 없지만서도 인간이 되기 위해 죄인을 처벌하는 과정을 짧게 그려내도 좋을 듯하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